자, 증명 문제. 이게 제일 어려워요. 제일 어려워서 시험장에서 이걸 잘 맞춰내려면 많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고1 학생은 당장 중간고사에 나오기 때문에 집중해서 해야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오냐면, 서술형으로 나왔을 때 이게 다음이 성립한다는 사실을 집합의 연산으로 설명하세요 이래요. 얘가 성립하는 걸 너가 밝혀봐, 또는 기억, 니은, 디귿 이렇게. 그럼 내가 OX 판단을 해야 돼. 얘를. 그러면 얘를 어떻게 판단할 거야? 차라리 기억, 니은, 디귿이면 내가 얘를 툴들을 이용해서 풀면 되는데, 증명하세요 해버리면 얘를 뭔가를 내가 써야 된단 말이죠. 뭔가 써 나가야 돼.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몇 개를 좀 기억해 주는 게 좋아요. 여기 세 가지를. 그래서 별표 해놓고 이걸 좀 미리 좀 기억하면 좋습니다. 원칙은 좌변을 바꿔가지고 우변으로 만드는 것, 이게 일단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좌변을 이렇게 바꿔가지고 공집합으로 도착, 이게 원칙이라는 거지. 다시 얘를 바꿔서 이렇게 도착하는 것. 그런데 때로는 얘를 살짝 바꿔야 할 때도 있어, 오른쪽에 있는 애를. 근데 그건 크게 어려운 게 아니고, 기본적인 마인드는 좌변을 내가 변형시켜가지고 우변으로 도착시키겠다라는 마인드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 보면 다 왼쪽이 복잡, 오른쪽 간단이죠, 대부분. 그 말은 내가 왼쪽에 있는 걸 잘 정리해서 오른쪽으로 도착 이렇게 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얘가 실전에서 그냥 내가 기억, 니은, 디귿 문제다 하면 엄청 쉬워요. 왜냐하면 기억, 니은, 디귿 문제로 생각해봐. 예린아, 얘는 뭐야? 가나다라 중에? 가나다. 교집합이에요. 이거나 응? A 이거나 B 교집합이라니까? 이면서 기억, 니은, 디귿 리을로 대답해보세요. 니은 그치? 니은이죠? 하진이 A는 기억, 니은이죠? 자, 여기 A 아닌 것이니까 수인아 뭐예요? 그쵸? 디귿, 리을. 합집합 B는 니은, 디귿이죠. 그래서 얘는 나다라. 그리고 교집합만 따져야 되니까 니은만 답이죠. 그러니까 내가 이걸 답을 맞아 동그라미 OX로 풀 때는 쉽다 이거야. 동그라미 OX, 동그라미 X 칠 때는 쉬워. 문제는 얘를 증명하세요, 주관식으로 증명하세요 하면 이제 그렇게 쓸 수 없잖아. 뭐 기억, 니은, 디귿 할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거는 선생님이 만든 거지, 원래 교과서에 있는 게 아니잖아. 그러면은 서술형을 쓸 때는 반드시 어떻게 써야 되냐면, 앞에서 봤던 교, 결, 분, 드, 이 네 개만 써야 된다고. 그렇다 보니까 그걸 쓰기 위해서 여러분이 해주셔야 되는 게, 차집합이 들어가면은 우리가 연산의 법칙을 쓰기가 매우 곤란해. 앞에서 차집합이 성립하는 건 거의 없었지. 거의가 아니고 그냥 없었지. 그치? 그러니까 차집합은 반드시 얘로 바꿔줘야 돼요. 오늘도 쓸 때 제대로 쓰는 학생이 별로 없었어. 분명히 이거는 뭐 어떻게 읽으라 그랬어? 어떻게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돼? 그치, A이면서 B가 아닌 이렇게 읽으라고 했죠. 이렇게 읽어야 돼요, 정확하게. 선생님 이거는 한 10번은 강조한 것 같은데 계속 강조해야겠지. 그래서 A이면서 B가 아닌 이렇게 돼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A면서 B가 아닌 거니까 이렇게 바꿔줘야 얘가 이제 뭐 교환이든 결합이든 하면서 식을 전개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여집합으로 묶여 있으면 또 얘도 어디에 쓸모가 없어. 그러니까 여집합으로 묶여 있는 애들은 드모르간을 써서 여집합을 없애줘야 합니다. 여집합을 없애줬다라는 게 안으로 들어왔잖아. 이게 없애진 건가요? 할 수 있지만 이 전체 여집합이 있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속으로 들어와 있는 건 상관없어. 그냥 이거 한 조각으로 쓰면 되지. 겉에 있으면 어떻게 뭐 분배도 안 돼, 뭐 결합도 안 돼, 곤란하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건 차집합으로 빼는 것밖에 안 돼요.
차집합으로 바꿀 때만 가능하지. 마지막으로 포함관계를 잘 봐야 한다. 여기 보세요. A이거나 A이면서 C죠. 근데 잘 보면 A이면서 C는 말 그대로 A 안에 있는 친구잖아. 그치? A이면서 C는 그 A랑 합쳐봤자 그냥 A겠지. 다시 A이면서 C는 어차피 A 안에 있는 일부잖아요. A의 부분집합이잖아. 그러니까 A의 부분집합을 A랑 합쳐봤자 A겠지.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낑낑거리지 말고 포함관계를 잘 보고 판단을 하셔야 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좀 어렵지만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을 보시면 여기 써놨으니까 이거 보고 하죠. 좌변에서 출발한다는 거야. 좌변에서 출발했을 때 제일 먼저 해줘야 되는 게 이거 드모르간으로 바꿔주면 좋다 했죠. 그래서 드모르간으로 바꿔줍니다. 그럼 이렇게 돼요. 자, 여기까지 한번 공책에 써보세요. 파란색 보지 말고 여러분은 여기 문제만 보고 37번에 1번만 보고 써보는 거예요. 먼저 드모르간으로 바꿔주시고 네, 드모르간으로 잘 바꾸셨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은 괄호가 있었겠지만 결합 법칙 생각하시면 얘를 풀어버리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음에 얘 둘이 보면 A이면서 A가 아닌 거는 세상에 없죠. A이면서 A가 아닌 건 없죠? 그래서 얘는 공집합이다. 그 다음 공집합이면서 B가 아닌 것도 없죠. 세상에 공집합이랑 이면서를 하면 무조건 공집합이 나올 수밖에 없지. 그치? 마치 0을 곱한 느낌? 그래서 우변에 도착했죠. 이게 정석풀이에요. 이렇게 하는 게. 됐나요? 자, 그러면 2번 한번 여러분이 안 보고 해보세요. 해설 보지 말고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봐야 되는 건 요 위에 3개, 이 3개 자주 쓰자라고 했던 별표 쳤던 거 3개 정도만 보고 해보십시오. 자집합으로 어떻게 결합을 했더라 이런 거. 여기까지 잘 왔으면 얘가 공통 인수처럼 보여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걸로 묶어줘야겠다 생각을 하시면 돼. 이런 식으로. 처음에는 이렇게 밑줄 치고 하는 연습이 필요해. 아, 얘를 묶는구나. 자, 어느 정도 보셨으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차집합은 좀 이렇게 바꿔주라 했죠? 바꿔놓고
바꿔놓고 나니까 분배 법칙을 역으로 묶어 버릴 수 있겠죠. 이렇게 여기 교집합 안에 들어가고 얘는 이렇게 박스 넣는 겁니다. 자세히 써놨으니까. 그럼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면 원래는 얘를 이렇게 가는 게 원래 안 좋지. 반대로 오라 그랬잖아 원래는. 그치? 근데 이제 여기까지 딱 오고 나서 내가 더 이상 할 게 없어. 막 얘를 어떻게도 막 바꿔보고 서로 앞뒤 교환도 해보고 결합도 해보고 했는데 더 이상 얘는 갈 데가 없네. 그때 이제 우변을 잘 봐야 돼. 우변이 이렇게 생겼잖아. 우변. 결국에는 우변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내가 차집합을 여집합으로 이렇게 표현한 꼴로 생각할 수 있겠다. 그렇다면 여기서 드모르간의 법칙을 거꾸로 써야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어려워요. 그래서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드모르간의 법칙을 써서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구나. 넘어가고 나면 이거는 차집합을 이렇게 바꿀 수 있죠. 다시. 그래서 차집합이 기본적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A 이렇게 있으면 A이면서 B가 아닌 이게 자유자재로 왔다 갔다가 돼야 돼요. 차집합. 그래서 이 차집합 이 구조를 잘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쯤 오면 이제 선생님은 보통 A반이 좀 기초반이고 위로 올라갈수록 A, B, C 이렇게 올라가는데 A반 친구들은 보통 포기를 하더라고. 버려 이렇게. 네, 지금 버릴 건 아닌 것 같고 연습을 해줘야겠죠. 연습을.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 팁이 100% 적용되는 건 아니라 그랬죠. 다만 자주 적용되는 말 그대로 팁이야. 법칙이 아니라 팁. 여러분의 공부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걸 하는 게 좀 더 유용하다라는 뜻이지 항상 되는 거 아닙니다. 문제를 좀 많이 풀어보다 보면 여기서 뭘 해야 될지가 판단해서요. 그래서 이거 마무리 지어보세요. 근데 이게 되려면 지금 차집합에 대한 결합 법칙이 성립한다라고 해야 되잖아요. 차집합에 대한 결합 법칙. 물론 이제 이것도 유지해줘야겠지 모양을. 우리가 앞에서 배웠다시피 결합 법칙에서는 차집합에 대한 거는 배운 적이 없지. 그에 다른 연산 포함되는 경우 분배 법칙을 쓰면 안 된다 그랬잖아. 이게 무조건 안 되는 건 아닌데 의례적으로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된다는 확신이 쓰지 않는 거에서는 안 써야 돼. 그래서 이렇게 푸는 것을 지금은 좀 안 하는 게 좋다. 나중에 이제 막 실력이 올랐어. 잘 보여. 뭐 그러면 해도 상관없긴 한데 지금은 좀 삼가하는 게 좋다. 배운 법칙만 가지고 푸는 게 좋아요. 그래서 차집합을 가지고 묶는 거는 안 하는 게 좋아요. 대부분 이제 차집합은 다 교집합으로 바꿔가지고 법칙을 써주거든. 왜냐하면 차집합 자체가 이제 교환 법칙도 성립 안 하고 결합 법칙 할 때도 굉장히 조심했어야 돼. 지금 잘했어요. 그래서 마무리를 지어보세요. 왜 여기서 여기 교집합인데 여기는 합집합이라 썼어? 여기는 교집합이잖아요. 여기는 합집합으로 썼어요. 아니 이거 문제 그대로 쓰. 문제 그대로 쓴 거. 오케이. 이제 얘를 차집합으로 묶으면 이렇게 되잖아. 묶으면 이렇게 되는데 지금 얘는 내가 그림으로 그려놓은 거야. 이게 답이지 이게. 근데 얘 입장에서 보면은 비교집합 10안 빼니까 보라색, 노란색이 다 남잖아. 이거는 성립하지 않는 거야.
차집합일 때는 교환법, 아니 분배법칙을 쓰지 않는 거. 자, 이렇게 해보시고 연습을 이제 더 해봐야 됩니다. 3, 4, 5, 6, 7, 8, 9 이거 싹 다 연습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해설은 여기 좀 자세하게 다 달아 나왔으니까 여러분이 잘 보시고 포함 관계만 하나 보시면, 자 얘를 보시면요, 여기 A가 아닌 거 더하기 B죠. 그러니까 얘는 B보다 더 큰 녀석이지 B에다 뭘 더 더했잖아, 그치? 그거이면서 B래. 그러니까 뭐야, B보다 더 많은 게 붙어있는 녀석이랑 B를 뭐 한 거야? 교집합해 준 거니까 그냥 B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포함 관계예요. 얘도 B보다 더 큰 애랑 B를 포함하고 B보다 더 큰 애랑 B의 교집합이니까 그냥 B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넘어갈 수 있는 힘이 필요하고요. 나머지들도 여러분이 차근히 해보시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그래서 안 되는 걸 다 써놓은 거야. 여러분 헷갈릴까봐. 이거 분배법칙 쓰면 안 되나? 안 돼. 이렇게 써놓은 거야. 합집합으로만, 교집합으로만 이루어지는 경우에 성립하고, 합집합, 교집합이 하나씩 된 경우에도 성립하는데 그 외에 다른 연산은 쓰면 안 돼. 선생님이 미리 다 해보고 안 돼 라고 써준 거니까 믿고 받아들이시고 적용을 하시면 돼요. 여기도 차, 연은 안 돼. 차, 연은 안 돼. 웬만하면 차, 연은 안 써야겠죠. 그래서 차집합은 교집합으로 바꿔주라는 거야. 차집합은 교집합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어려운 내용입니다, 이게. 이걸 수업 시간에 지금 선생님이 하나씩 다 여러분한테 설명할 수 있긴 한데, 일단은 여러분에게 맡겨보고요. 나중에 문제 좀 더 추가적으로 풀어줄 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문제풀이 강의에서는 다 설명했을 것 같아요. 혹시 안 돼 있으면 여러분 보시다 다시 선생님한테 질문해 주시고, 마지막 원소의 개수. 시험에선 얘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어렵기는 증명이 어려운데 증명 문제는 100% 출제라고 할 수 없고 출제 확률이 한 2-30%예요. 근데 냈을 때 당황하니까 공부를 미리 시키는 건데, 원소의 개수는 100% 출제입니다. 100% 출제니까 잘해야겠죠. 근데 생각보다 학생들이 이걸 또 어려워하는데 차근히 잘 보시면 돼요. 자, 먼저 약속. 원소의 개수는 집합 A의 원소의 개수를 n 가로 A 가로 이렇게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집합 A야. 그러면 얘는 A의 원소의 개수를 물어보는 거고, 개수를 세서 4개 이렇게 대답하면 되겠죠. 괜찮죠? 어렵지 않고. 자, 그러면 이렇게 나타나 있는 벤 다이어그램은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때 n, b는 얼마인가요? 그렇죠. 5라고 대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n, a 합집합 b는 몇 개죠? 7개라고 하면 되겠죠. 근데 잘 보시면 여기 이거 형광펜 칠해진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왜 중요하냐, 나중에 여러분 경우의 수 확률 통계할 때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배반 사건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가 방금 다 대답을 해봤죠. 그럼 보세요. 여기 잘 보십시오. 합집합은 7개라 했고 A는 4개라 했고 B는 5개라 했어. 그러면 그냥 A랑 B를 더해주면 안 되겠네. 그렇지? 더해주면 안 되는 거야. 어떻게 해야 돼요? 더하고 나서 교집합을 빼줘야 합니다. 왜? 왜 이렇게 하는 거야? 이거 더하기 봐야 돼. 지금 집중 안 하는 친구가 있어. 얘랑 얘를 더하면 중복되잖아. 개수가 중복된 친구가 있죠? 그래서 중복된 친구만큼 한번 빼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중복된 친구라서 빼줘야 한다. 그리고 얘를 선생님이랑 배운 벤2 툴로 보시면 기역 니은 디귿은 기역 니은 더하기 니은 디귿에서 니은을 하나 빼줘야겠죠?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괜찮죠? 만약에 교집합이 없으면 그냥 지들끼리 더해주면 되겠죠. 이게 여기에 개념의 핵심입니다. 옆에 있는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체크된 문제랑 38번 풀어보세요.
자, 같이 볼까요? 풀 때는 우리 툴을 이용하면 좋겠죠? A는 기억 니은, B는 니은 디귿, A 합 B는 기억 니은 디귿. 근데 나한테 지금 니은을 구해라 라고 했죠. 그러면 여기 A 합 B 기억 니은 디귿은 이 식을 써주면 되겠죠. 여기서 니은을 한번 빼주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18, 11, 15다. 그러니까 빼줘야 되는 값을 구해주시면 되겠죠? 26이니까요. 얼마를 빼줘야 돼요? 8만큼 빼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38번. 뭐 다양한 풀이가 있겠지만 선생님은 어떻게 푸냐면 이제 이게 정석이에요. 이렇게 식 세워서 푸는 게 정석, 해설에 있으니까. 선생님은 동아리에 항상 이렇게 나와. 가수 A를 좋아하는 학생이 있고 가수 B를 좋아하는 학생이 있어. 또 가수 A, B 둘 다 좋아하는 학생이 있고 둘 중에 하나만 좋아하는 학생이 있어. 그건 무슨 말이냐? 이렇게 된다는 거지. 가수 A를 좋아하는 학생, B를 좋아하는 학생. 둘 다 싫어하는 학생도 있겠죠.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리을로 이렇게 항상 이루어져 있다 이거야. 동아리에 30명은 당연히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전체 다 더한 거예요. 30. 그 다음에 가수 A를 좋아하는 학생은 지금 19명. 그러면 A라고 했으니까 기억, 니은. 가수 B를 좋아하는 학생은 15명. 니은, 디귿 이렇게 써주는 거지. 여기 이렇게 정리하고 있어요. 누구도 좋아하지 않는 학생은 리을이죠. 리을은 5명. 그랬을 때 기억만 좋아라 했으니까 A만 좋아하는 거니까 기억을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얘를 가지고도 풀 수 있다는 거야. 보면 가나, 나다, 나잖아. 그럼 얘를 다 더하면 내가 니은을 구할 수 있겠지. 그치? 얘를 다 더해주면은 지금 39죠. 39. 니은이 하나 더 들어있잖아. 얘보다. 그러니까 니은이 9라는 사실을 찾을 수 있지. 그럼 니은이 9니까 기억은 10이겠죠. 다양하게 풀 수 있어요. 이렇게도 풀 수 있다. 정석 풀이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푸는 겁니다. 여기를 내가 채워가면서 푸는 게 정석 풀이겠지. 내가 라를 알려줬으니까 가나다는 25라는 거 알 수 있죠? 공식 쓰면 25 이렇게 해서 풀 수는 있다. 니은 찾고 나면 기억 찾을 수 있고, 하지만 이렇게도 풀 수 있다. 다양한 풀이를 해보세요. 이렇게 개수 세는 문제가 시험에 반드시 나옵니다. 반드시 나와. 근데 어렵게 나와. 그래서 어렵게 나오는 것들을 좀 연습을 해봐야 합니다. 자, 이런 것들도 지금 쭈루룩 나와 있는데 아마 문제풀이에서 다 풀어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풀어보시고 문제풀이 강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42번 여기서 이제 이해가 필요한 거, 선생님 설명이 필요한 거는 2개 정도 돼요. 42번이랑 44번 정도 보시면 됩니다. 자, 문제에서 이렇게 돼 있어요. 45명의 학생이 공포영화 또는 공상과학 영화를 이제 관람을 할 겁니다. A, B 이렇게 잘 세팅을 해줘야겠죠? A, B라고 세팅을 해주고, 그때 공포영화 A를 관람한 학생이 28명, B를 관람한 학생이 23명이에요 라고 했어. 이건 정해져 있는 거야. A는 28, B는 23이야. 그런데 모두 관람한 학생, 즉 니은이 X명이다. X명일 때 이 니은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해줘라. 빰빰빰 졸지 말고 최대 최소를 구해줘라. 무슨 말이냐면 여기 공포영화를 보고 공상영화를 본 학생이 최대한 겹칠 수도 있고 안 겹칠 수도 있다 이 말이지. 많이 겹칠 수도 있을 거 아니야. 그쵸? 28은 기억 더하기 니은이야. 23은 니은 더하기 디귿이야. 근데 니은이 커지면 많이 겹치는 거고. 그래서 얘를 항상 니은이 가장 크거나 가장 작을 때로 해석을 해야 돼요. 얘는 빈출입니다. 거의 99% 출제예요. 얘가 안 나올 확률이 너무 적어요.
1%는 선생님 빠져나갈 구멍을 만드는 거고 거의 99% 출제니까 이거는 풀이법을 아예 딱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 봐봐. 최대한 겹치게 하는 게 첫 번째 방법이겠지. 그래서 니은이 커. 그러면 어떻게? 작은 쪽이 큰 쪽에 아예 포함돼 버리면 돼요. 여기 보면 얘가 작죠? 그 공상과학 영화를 본 학생은 전부 다 공포 영화를 봤다라고 셈 치면 되는 거지. 그러면 이때는 여기가 23명이고 여기가 빵명이고 여기가 5명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쏘리 여기가 빵명이 아니지. 그러니까 디귿이 빵명이고 디귿이 공집합이고 나머지 학생은 다 리을이겠죠. 전체 학생에서. 전체 학생이 45명이라고 했으니까 45에서 28을 뺀 17명 이렇게 되는 게 네. 이게 이제 가장 극단적인 상황 하나를 보는 거고 자, 두 번째 극단적인 상황은 뭐냐면은 이번에는 최소일 때는 영화를 안 본 학생을 없애면 돼. 영화를 안 본 학생을. 그러면 최대한 얘네가 떨어져 앉으려고 하겠지. 최대한 떨어져 앉으려고. 그러니까 예시를 들어볼게. 이거는 이제 예린이가 공감을 할 수밖에 없는 예시야. 자, 예린이가 그 오빠랑 같이 가족 여행을 가. 그런데 물론 오빠랑 사이가 매우 좋을 수도 있겠지만 선생님도 여동생이 있으니까 일반적인 경우 이제 차 뒷자리에 둘이 탄단 말이야. 근데 차가 크면 서로 이게 팔이 다 안다? 안 닿지. 근데 큰 차를 타는데 갑자기 여동생이 오빠 무릎 위에 올라가서 앉고 이러진 않잖아. 어때? 서로 최대한 떨어지지. 근데 어디 렌트카를 빌렸는데 모닝이야 또는 뭐 아주 작은 차야. 굉장히 미니한 차야.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 일단 최대한 서로 벽으로 붙겠지. 그런데도 차가 작아서 살짝 닿을 수 있잖아. 그치? 이제 공감이 안 갈 수도 있어. 나는 여동생이랑 사이가 너무 좋은데 뭐 이럴 수도 있잖아. 근데 이제 보통은 이제 다 크고 하면은 서로 소원해지면서 안 닿으려 그래. 안 닿으려. 아 저리 가봐 이러면서. 근데 이게 최대한 안 닿아보려고 했는데 차가 좁았다 이렇게 된다. 자 얘는 무슨 상황이야? 이건 이제 좀 적절한 예시는 아닐 수 있겠지만 엄마랑 딸 뭐 이렇게 생각이 되지. 그래서 딸이 엄마 무릎에 그냥 폭 앉아버린 거야. 그렇죠? 이렇게 있겠죠. 또는 뭐 남자친구 여자친구 이렇게 생각이 되고. 하지만 오빠랑은 붙으면 안 되겠지. 선생님도 여동생 생각해보면 절대 안 붙으려고 할 것 같아요. 특히 여름이다? 그러면 끔찍하죠. 그런데도 좁아서 살짝 닿아. 그러니까 최소한으로 닿게 하는 방법은 옆에 리을이 아예 공집합이게 되게 하면 되겠죠. 리을이 공집합이게. 그러면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기 때문에 겹치는 곳이 최소한으로 겹치는 거일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얘네 둘이 리을이 없다고 하면 얘네 두 개 더하면 얼마야? 지금 51이죠. 51 초과했잖아. 그러니까 최소한 6명은 울며 겨자 먹기로 겹쳐야 한다 이 말이지. 6명은 겹쳐야 되고 그럼 나머지 22 여기는 17명 이렇게 되는 게 또 한 가지 상황이에요. 됐죠? 그래서 시험 문제는 이렇게 둘 중에 하나로 나오지 아예 이렇게 널널하게 떨어지는 경우는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10명이고 여기 20명이고 여기가 40명이야. 그러면은 굳이 붙을 이유가 없잖아. 그쵸? 카니발 타고 가는데 오빠가 앞자리 내가 뒷자리 이렇게 앉으면 되지 뭐 그런 느낌인 거죠. 하지만 티코를 타야 되면 이렇게 억지로 살결이 닿아야 한다. 이렇게 생각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얘의 최소값 최대값 구하는 건 아까 최대값은 얼마였어요? 전부 다니까 23명이었고 최소값은 6명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지? 이해돼? 근데 저희도 리을이 영화는 봤는데 공포 영화랑 공상 영화를 둘 다 안 본 사람. 둘 다 안 본 사람이 없는 거야. 영화를 다 본 거지 최대한. 근데 안 겹치게 최대한 본 거죠. 오케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다. 비유는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이 45명이 있는데 45명 중에 뭐 딸기 맛, 사과 맛 이렇게 아이스크림을 이렇게 준비했어. 다 이제 한 입씩 먹으래. 근데 이거 개수가 부족한 거야. 그럼 일단 다 한 입씩 먹었겠지. 근데 마지막 6명은 어쩔 수 없이 남이 먹었던 거 먹어야 되는 상황이야.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해도 되고. 자기만의 생각을 잘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배수 문제. 배수 문제도 빈출 유형인데 이때는 교집합은 공배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3의 배수와 4의 배수의 교집합은 당연히
둘의 공통된 것들만 모으니까 12의 배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여기 조심해야 되는 건 6이랑 8은 6, 8에 48이 아니고 최소 공배수니까 24라고 해야 돼요. 이런 것만 조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ABC 구조에서 원소를 구하는 문제, 원소의 개수 구하는 문제는 많이 나와요. 그런데 교과서에서는 또 직접적으로 소개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참고서에는 있고 교과서에는 없는 문제예요. 일단은 이제 벤3 툴을 이용해서 풀어보시고요. 이거에 대한 공식 이런 것들은 추가적으로 나중에 문제풀이 할 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여기에 더 추가적인 공식들이 많이 있어. 근데 그런 게 이게 이제 그 공식이거든요. 이걸 뭐 외워서 풀게 하는데 당장에는 그게 없으니까 우리 참고서 풀 때 다른 교재에서 그거랑 좀 연습하기로 하고, 여기는 그냥 여러분이 일단은 벤3 이용해서 한번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내용 중요하다, 여기 이거 중요하다, 개수 문제 중요하다, 증명하는 문제 어렵지만 도전해보자, 이 정도로 해서 교과서에서 소개하고 있는 집합의 내용 끝났습니다. 그럼 이게 전부 다인가요? 아니, 조금 더 있긴 해. 이거에 좀 플러스 알파 내용이 있어요. 어디에? 참고서에. 막 센이나 고생 이런 거 할 때 좀 더 하기로 하고, 일단은 이것까지를 잘하기만 해도 문제가 다 풀리긴 합니다. 거의 다. 이제 좀 플러스 알파 문제는 천천히 하기로 하고요. 복습을 잘 하셔야 돼요. 이 전체 내용을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하고, 여기 있는 40여 개의 문제는 완벽하게 푸실 수 있게 해야 돼요. 시험도 당분간은 여기서만 낼 겁니다. 빨리빨리 풀 수 있는지 선생님 확인할 거니까 모든 문제를 잘 마스터했으면 좋겠고, 뒤에 이거에 대한 풀이 문제 영상, 집합 문풀 이거 46번까지 문제 선생님 풀어놓은 강의를 올려드릴 테니 그거 꼭 다시 한번 들으세요. 수업 시간엔 다 설명 못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네, 잘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집합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명제, 지난번에 1시간 했죠. 명제도 이 집합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드모르간 법칙도 나왔었고, 명제하고 함수 하면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갈 길이 멀긴 한데 그래도 꽤 왔어요. 여기까지.